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고구려 시절 남편이 죽자 시동생과 결혼해 다시 절대 권력을 누린 왕후 우씨 이야기입니다. 왕후 우씨는 고구려 고국천왕과 산상왕의 왕후로 한국사에서 보기 드문 형사취수제를 통해 왕후의 자리를 2대 동안이나 유지하고 권력을 이어간 것으로 유명한 여성입니다. 소선호 이후 고구려 여인 중에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코 제9대와 제10대 왕의 왕비였던 우왕후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을 2번이나 왕으로 세웠을 뿐 아니라 용상의 권력을 독점한 채 사실상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무려 40년 가까이 고구려를 지배했습니다. 고국 천왕의 비로 있다가 재위 2년차 2월에 왕후가 되었는데 방위명으론 북부로 대대로 왕후를 배출한 부족인 전로부 오소의 딸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 성씨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가 성씨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편이지만 성으로 보고 있으며 오씨는 선우씨가 축약된 형태란 가설도 있습니다. 이후 고국 천왕 12년 9월에 왕후의 친척인 어비류와 자가려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왕이 제지하려 하자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후가 선대 신대왕의 왕후를 말하는지 오씨를 말하는지 모호하지만 후자의 경우 상당한 권력 상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을 반증하듯 귀족 출신들이 권력에서 배제되고 안류, 을파소 등 제하 출신의 근왕 세력이 권력을 잡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서기 197년 여름 5월 왕권 강화에 주력하던 고국 천왕은 한밤중에 생을 마감하는데 그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왕후 오씨와 그의 측근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사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당시 고국 천왕과 외척들이 강한 정치적 대립 양상을 보였던 사실에 비춰볼 때 타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왕후는 고국 천왕이 죽자 자신이 왕비로 계속 머물 수 있는 방책을 보완하는데 자신을 왕비로 받아들일 인물을 물색해 그를 왕으로 세울 심산이었습니다. 그녀에겐 대를 이을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왕위는 고국 천왕의 동생 가운데 한 명이 계승해야 했는데 고국 천왕에겐 첫째 발기, 둘째 연후, 셋째 계수의 세 동생이 있었습니다. 셋 가운데 발기가 가장 연장자라 그가 계승하는 것이 무난했지만 우왕후의 생각은 달라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비밀에 붙인 채 가장 먼저 첫째 시동생인 발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발기에게 왕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짜고짜 태왕께서 아들이 없으니 이제 그대가 왕위를 계승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발기에겐 고국 천왕의 승하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삼국사기 권 16, 고구려 봉기사 산상왕조에 고국 천왕이 돌아가셨을 때 왕후 씨는 임금의 죽음을 비밀로 하여 밝히지 않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기는 이 말을 듣고 왕후가 반역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알았는데 왕비가 자신과 결탁해 형을 밀어내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발기로서는 차기 후계자에 대한 언급이 목숨을 거는 행위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야밤에 찾아온 형수를 철저하게 외면했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천우는 이미 흐르는 곳이 정해져 있는 법이니 경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 같은 논의를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야심한 시간인데 어찌한 여자의 몸으로 궁궐 밖을 다니십니까? 이는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니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에 우씨는 다른 동생인 연우를 찾아갔는데 발기와 달리 연우가 예를 갖추고 우씨를 맞이하자 연우의 행동이 마음에 든 우씨는 발기를 모함하는 한편 그에게 자신의 호위를 부탁합니다. 연우에겐 바로 고국 천왕이 승하했음을 알렸는데 삼국사기에 오씨를 대접하던 연우가 고기를 썰다 칼에 베자 오씨가 치마끈으로 상처를 감싸주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왕궁에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연우와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인데 나중에 발기가 난을 일으켰을 때 백성들이 호응해주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아 이 문제도 계산되었으리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우 스스로가 왕위에 대해 야심이 있었기에 오씨와 고국 천왕 생전에 어느 정도 연계고리를 구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구려의 왕들 사이에서는 중혼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원래 철을 작은 왕으로 내리고 유력한 오씨를 첫째 왕으로 받아들인 것일 가능성도 큽니다. 왕후가 말하기를 대왕이 돌아가셨으나
아들이 없으므로 발기가 연장자로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겠으나 첩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난폭하고 거만하며 무례하여 당시를 보러 온 것입니다. 삼국사기. 이처럼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자 우왕후는 황궁길에 연우를 대궐로 데리고 들어갔고 궁궐에 도착하자 왕후는 연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처소로 끌어들였습니다. 함께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선왕의 유명이라고 거짓말해서 군신들이 연우를 왕으로 추대하게 했는데 소식을 들은 발기는 노발대발하며 즉시 군사를 일으켜 궁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발기의 협박에도 연우는 궁궐 문을 열지 않았고 발기는 연우의 처와 자식들을 죽이고 궁성을 공격했지만 궁성이 워낙 요새라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이 흐르자 발기의 군대는 흩어지기 시작했고 동조자도 줄어들었는데 발기는 요동 공손씨 정권으로 도망쳐 그곳의 수장이었던 공손도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3만의 군사를 빌려 고구려에 쳐들어오지만 왕의 막내 동생 고개수가 진압을 하는데 이후 개수는 발기의 잘못을 꼬집고 원실과 나라의 위기를 몰고 왔다는 죄책감에 발기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원래 처자식은 형 고발기의 반란 때 모두 살해당했고 산상왕은 본왕후 우씨의 자식이 아니라 한미현 평민 출신 작은 왕후인 후녀의 소생 고교체를 태자로 임명합니다. 이것은 삼국사기의 산상왕은 동천왕 이전엔 아들이 없었다는 기록을 보아 우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덕분에 발기가 유력했던 고구려의 왕위는 연우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가 바로 고구려의 10대 왕 산상왕인데 연우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왕후 우씨에 의해 왕위에 오른 만큼 그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또한 외척의 눈치도 살펴야 했기 때문에 새 왕비를 맞지 않고 형의 부인인 우씨를 왕비로 맞는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른 것도 모자라 형제를 죽이고 형수와 결혼하는 폐륜까지 저질렀지만 정작 왕권은 우왕후가 장악해 조정은 우왕후의 세력으로 채워졌고 산상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우왕후와 외척의 권력 독식은 산상왕 제위 3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심지어 산상왕은 자기 아들을 태자로 책봉하는데도 애를 먹게 됩니다. 오씨는 산상왕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했고 그를 고민하던 왕은 산천에 기도를 하다 꿈에 작은 왕후를 통해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오씨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왕후를 들일 엄두도 못 냈던 왕은 신하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을파소는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몇 년 후 나라의 제사에 쓸 돼지가 도망쳐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주통천 후녀의 도움으로 잡자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는데 왕은 마을을 방문해 후녀와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으면 버리지 않기로 약조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우씨는 병사를 보내주기려고 했는데 후녀는 자신이 임산부라는 사실을 병사들에게 알리고 자신을 죽이면 왕의 자식도 죽이는 셈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아이의 이름은 교체로 그가 산상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제11대 왕 동천왕인데 교체는 5세가 되던 서기 213년 정월의 태자에 책봉됐습니다. 그의 태자 책봉에 왕후 우씨와 외척들의 반발이 심했으나 산상왕은 자기 뜻을 관철시켰지만 교체는 태자가 된 이후에 오씨로부터 갖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오씨는 사사건건 교체의 행동을 간섭하였고 때에 따라서는 골탕을 먹이거나 때리기도 했다는데 교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덕망 있고 인내심 강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산상왕 28년에는 왕손 연불 12대 국왕 중천왕이 태어났고 이후 산상왕이 승하하고 동천왕이 즉위하자 그녀는 왕태후로 봉해지지만 왕위에 오른 후에도 동천왕은 오씨의 심술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씨는 동천왕이 타고 다니는 말의 갈기를 잘라놓기도 하였고 시종을 시켜 동천왕의 옷에 국을 엎지르기도 했지만 동천왕은 그런 일에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씨의 이 같은 행동은 서기 234년 9월 임종 때까지 계속되었지만 동천왕은 오씨와 불화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외척들의 힘이 워낙 강해 우왕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왕후가 죽은 뒤에 그녀의 능이 조성되자 동천왕은 고국천왕의 능 주위에 소나무를 빽빽하게 심었다는데 이것은 죽은 고국천왕이 우왕후의 능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씨는 동천왕 8년인 234년에 사망하는데 죽기 전에 유언으로 살아서
한 짓을 돌이켜보니 고국천왕을 볼 면목이 없어 고국천왕릉에는 묻힐 수 없고 산상왕의 무덤에 장사 지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당이 와서 말하길 고국천왕의 아내가 동생과 합장되는 걸 보고 대노했고 세상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 자기 무덤을 가려달라고 해 무덤 주위에 소나무를 7겹으로 심어 무덤을 가렸다고 합니다. 삼국사기 권 17. 고구려 본기요. 동천왕 8년조 가을 9월. 태후 우씨가 돌아가셨다. 태후는 임종에 다음과 같이 유언하였다. 내가 행실이 바르지 않았으니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구경을 보겠는가. 만약 여러 신하들이 차마 내 시신을 도랑이나 구덩이에 버리지 못하겠거든 나를 산상왕릉 곁에 묻어달라. 마침내 태후의 유언대로 장사를 지냈다. 무당이 말하였다. 구경왕이 나에게 내려와서 어제 우씨가 산상왕에게 가는 것을 보고는 분함을 참을 수 없어서 마침내 우씨와 싸웠다. 내가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낯이 아무리 두껍다 해도 차마 나라 사람들을 볼 수 없도다. 내가 조정에 알려 나의 무덤을 물건으로 가리게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구경왕의 능 앞에 7겹으로 소나무를 심었다. 성리학 사회였던 조선에선 인류는 어긴 악녀라는 비난을 받지만 이것은 가부장제 기반의 남성 중심적 시각이며 현대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해 문명을 개척한 여성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자기 권력 욕심을 위해 시동생이랑 결혼한 것이 현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진 못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짓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자기 권력을 위해 아이를 못 갖는데도 남편을 감시하고 겨우 후사를 얻은 후에도 왕의 후녀와 그의 아들에게 해악을 부렸습니다. 무튼 그녀는 후세의 평가와는 별개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삼국시대 고구려사의 이름을 남긴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장수한 인물인데 고국천왕과 혼인한 180년을 기준으로 생년을 추측하자면 160년에서 165년 사이인데 234년에 사망했으니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 장수를 한 것입니다. 관련 창작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고국천왕의 5 형제 모두와 연관이 있고 권력을 쥐는 과정과 갈등도 재미있고 을파소 등의 유명한 인물도 많이 나오지만 관련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고구려 시절 남편이 죽자 시동생과 결혼해 다시 절대 권력을 누린 왕후 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